우리 옛사람들은 멀리할수록 좋은 사람이 10가지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삶은 늘 분주하고 복잡하며 사람의 마음은 가장 헤아리기 어렵고 때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예로부터 어른들은 늘 친구를 잘 가려 사귀어라라고 당부해 왔습니다. 곧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부로 협력하거나 깊이 교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유형들은 여러분이 삶에서 자주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가까이 했다가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10가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음흉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속내가 깊고 계산이 많아 언제 어떤 순간에든 목적을 위해 뒤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선한 척하며 속으로는 욕심을 품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늘 마음속으로 따지고 재고 바르지 못한 일을 꾀하는 사람은 애초에 접촉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가까이 있다가 언제 당하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어느새 불의한 일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깊어도 바닥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데 익숙한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의 세계관이 곧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언젠가 여러분이 그 독한 말과 꾸며낸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일은 인연과 진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흉한 사람과는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현명해도 사람의 마음을 자로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스스로 약점을 내어주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덕스럽고 관계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어른의 관계는 소리 없이 본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에서 남을 해칠 마음은 없더라도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기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당신도 내 성공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해도 오히려 여러분의 겸손과 품격을 더 못마땅해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보다 잘 되면 불편해하고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기보다 마음이 뒤틀리며 화가 납니다. 남이 실패했다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통쾌해하고 늘 남을 비교하고 트집 잡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행복, 외모를 곁눈질하며 속으로 분을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져듭니다. 남의 단점과 실수만 골라 비난해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성취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는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불화와 균열을 만들어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한 집단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부가 갈라지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자랄 환경이 사라집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 아니라 주변에도 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고 불필요한 화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삶에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에게 쏟아붓고 마치 여러분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이성적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몸이나 돈을 직접 해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위치나 평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그런 경우입니다. 인간은 비치면서 동시에 창조의 경고라는 말처럼 사랑이 있으면 미움도 있고 서로 돕기도 하지만 서로 해치기도 합니다. 한 손으로는 도와주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가 적은 길만 택하며 자기 소신이 없어 어느 편이든 그럴듯하면 맞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점점 남의 믿음에 세뇌되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여러분을 겨냥해 공격하며 감정이 판단력을 흐려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관계도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공감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늘 어려움만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을 불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지 못한 채 끝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스스로를 늘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늘 하소연할 시간이 필요하고 책임을 부정하며 어려움을 배움과 성숙의 기회로 보지 못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지위와 환경에 있든 각자 방식으로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대부분 혹은 전부 누군가 혹은 어떤 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많아 불공정과 불운이 생겼고 자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처럼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고발하며 비관과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을 매일 마주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에 돕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의 공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계속 호소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불쌍한 나를 강조하며 타인에게 같은 감정을 강요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식에 공감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무력함을 내세워 여러분의 연민을 자극하고 도움을 끌어내며 때로는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관심을 더 얻기 위해 연기를 완성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이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말이 많고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다를 즐기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갈등을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며 시비를 퍼뜨립니다. 가능하면 교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어딘가에서 A의 안 좋은 이야기를 B에게 전하고 B의 이야기를 C에게 옮기며 집안일을 길거리 이야기로까지 퍼뜨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사소하고 그다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듣는 사람은
잠깐 재미있을 수도, 금세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 사적인 이야기도 그들 입에 올라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재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우스꽝스럽게도 만들고 비극적으로도 만들며 필요한 순간에 강조할 줄 압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말의 무게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상대가 좋아한다고 착각해 더 심하게 반복합니다. 또한 화제를 이리저리 돌려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즐겨 옮기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는 교활하고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직과 거리가 멀고 속임수와 기만, 변덕과 잔머리로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 익숙하며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결국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 합니다. 관계를 돌아보면 늘 그들이 좋은 것만 가져가고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활함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의 교활함도 있고 집단의 교활함도 있으며 노골적인 것도 있고 아주 정교한 것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표정과 말로는 선량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밝은 창은 피하기 쉬워도 어두운 화살은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뒤에서 날아오는 속임수는 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숨어 있기 쉽고 진짜 속내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옆 사람의 의도가 진심인지 자기 이익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달콤한 사탕 하나를 준다고 그게 행운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누군가 그 사탕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실패 위험만 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사회가 복잡한 이유는 사람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일곱째는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렵고 헤아리기 힘들다는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사와 이야기, 속담과 성어가 모두 사람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일부러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려 남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의도가 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의도라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도리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일을 꾸며 남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군중 심리와 맹목적인 추종이 작은 악을 크게 번지게 만들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 자기 성찰과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삶은 더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좋지 않은 결과로 여러분까지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곡하는 사람,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끊어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덟째는 아첨하고 말로만 꾸미는 사람입니다. 아첨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고 웃지 못할 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그런 습관으로 남을 치켜 세우며
직장에서 자리 하나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진실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달라붙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은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체로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 말로 손발을 대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 자기 품위를 낮추어 남의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날아가니 어떤 사람은 물질로 체면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꾸짖되 옳게 꾸짖는 이는 나의 스승이고 나를 칭찬하되 바르게 칭찬하는 이는 나의 친구이며 빈말로 나를 지켜 세우는 이는 나의 원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이익만 채아 의리를 잇는 사람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불시에 화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마음을 쓰고 거짓된 사람은 입을 쓴다는 말처럼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홉째는 부자를 택고 가난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는 부유함을, 비는 가난함을 뜻합니다. 즉 부를 좋아하고 가난을 버린다는 의미로 물질만 중시하고 겉의 조건만 보며 내면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인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에게는 아첨하며 다정하게 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멸시하고 깔보며 마음이 차갑고 잔인합니다. 누구에게도 진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쉽게 실망하고 더 나쁘게는 그들이 불을 탐해 여러분을 해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류를 줄이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그들은 언제든 진심이 아니고 언제 뒤에서 해를 끼치거나 험담할지 모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합니다. 기회가 오면 기꺼이 돕습니다. 하지만 부자를 냈고 가난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질투심의 못난 계략으로 은인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익보다 화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열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거짓말을 했고 항상 거짓말이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신뢰를 잃고 늘 경계해야 하며 결국 매우 지치고 삶 자체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개 거짓말은 속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속임수가 성공하면 상대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실패하면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했던 다른 말의 신뢰도 함께 무너지고 그 사람의 평판도 떨어집니다. 벌을 피하려거나 상대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등 명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 모함, 자기 만족 같은 부당한 목적도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자주 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속임수 쓰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겁이 많고 기계가 없어 악한 사람에게 강요당해 거짓을 말하며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화를 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탐해 허풍을 떨며 거짓말로 자신이 더 유능하고 똑똑한 척합니다. 그것 역시 허위이고 스스로 만든 악업입니다. 거짓말은 곧 불성실입니다. 결국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성을 흐리게 하며 양심의 거짓 속에 살게 합니다.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위선자, 같은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일은 아주 넓고 깊은 공부입니다. 역사와 현실 속에는 사람을 꿰뚫어 큰 일을 이룬 사례도 많지만 소인을 알아보지 못해 큰 화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 없다면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살이에서 사람을 보는 눈은 참으로 중요한 배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성장할 수도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될까요? 어릴 때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친구 둘을 사귀는 것도 어렵다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너무 적게 만나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자라 인간관계의 이면을 알게 되면 그 말은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예의이자 진심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삶의 일을 겪을수록 그 말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귀기에 값진 사람일까요? 아래의 기준은 진정한 친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달콤함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는 함께 고생하는 것보다 함께 단맛을 나누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놓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 후 이익을 나누는 순간에 배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함께 고생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공 뒤의 이익 분배라는 시험을 넘지 못해서입니다. 눈앞의 이익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이성을 지키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총명하고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여러분을 알아듣고 통하는 사람은 인생관과 세계관, 가치관이 여러분과 비슷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편안하고 갈등이 생겨도 비교적 쉽게 풀립니다. 셋째, 여러분의 장점을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함께 자랑스러워해 주는 사람은 든든한 지원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좋은 면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도 진심으로 알려주어 고치도록 돕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신적 지지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 친구는 격려가 되고 길잡이가 되며 도전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는 평생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큰 의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효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삶에서 부모는 가장 큰 은인입니다. 부모에게조차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효도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고 곁이 되어주며 중요한 순간에 부모를 가장 앞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바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서 때로는 곧은 말로 여러분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솔직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내일은 의리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겉이 차갑다고 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귈 만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독립적이고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상대의 배경과 지위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밥을 먹어도 혐오하지 않고 권력자와 밥을 먹어도 비굴하게 맞추지 않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와도 진심으로 대화하며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몰락해도 손을 내밀어 주고 여러분이 성공해도 곁에서 부족함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갈 만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신의 교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의 빠른 속도 때문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존재는 과거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이란 무엇일까요? 직위는 먼저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내 직위입니다. 또한 지음은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통해 공감하고 그 공감이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에 지음과 직위는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역사 속에는 지음직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가와 자기가 고산유수로 마음을 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는 검은고의 명인이었고 자기는 산과 물을 그리는 배가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 후 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배가는 더 이상 자신의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며 검은고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을 잃는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직위는 찾기 어렵고 이성과 직위가 되는 일은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남녀는 마음과 삶의 관점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희귀합니다. 그렇다면 직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이해한 뒤에는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소리에 반응하고 같은 기운을 찾는다는 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도 좋아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당신도 이해할 때 자연스러운 공명이 생깁니다. 이해하려면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상대가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투고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듣고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옳다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직이란 말은 더더욱 멀어집니다. 바쁘고 조급한 삶의 방식도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음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도 천천히 곱씹고 느껴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실마리가 생깁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폭발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으며 각자 자기만의 신념과 취향을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읽는 책도 다르고 좋아하는 인물도 다르고 옳다고 믿는 모델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과 소비에 몰입합니다. 음악 취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자신의 미감이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지기가 어렵다는 말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지기를 가진 사람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고요함이 있고 이해가 있고 마음이 선하며 무엇보다 그런 만남을 허락받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인연이고 지기를 찾는 이유는 정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나누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때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마음은 너무도 정당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소통은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기대어 행복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프레가일하다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밖으로만 구하면 결과는 잠시뿐이고 쉽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쉽게 얻을 수 있어도 지기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렵다라는 말이 지금도 회자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관념의 바다 속에서 누구에게나 지기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각자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취향과 관념은 서로 달라도 그분은 우리를 모두 보고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말없이 고요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수록 그분은 더 깊이 가라앉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수많은 세월, 우리가 젊음에서 늙음으로, 미혹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건강에서 병약함으로 변해가는 길을 지켜보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깨어 자신이 얼마나 작고 관념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그분의 지혜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마음속의 부처입니다. 그분께 돌아가려면 후천적 관념과 집착, 욕망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겠다는 발심만이 아니라 바른 길과 방향, 실천의 방식도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 안에 가장 진실한 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음은 만나기 쉬워도 지기는 찾기 어렵다는 말은 늘 마음에 새길 만합니다. 특히 삶이 점점 실리적으로 흐르고 사회의 움직임이 이익에 의해 이끌리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지기 같은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더 노력할수록 더 외롭고 더 애쓸수록 더 쓸쓸해지기 쉬운 길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차를 무척 좋아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누구든 그의 집에 차를 마시러 오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정성껏 대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찾아와 밥이 아니라 차 한 잔을 청했습니다. 하인이 차를 내오자 거지는 차가 별로 군요라고 했고 더 좋은 차를 가져오니 차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군요. 산에 맑은 샘물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샘물을 가져오자 물은 좋지만 부를 때는 나무가 좋지 않군요. 그늘진 산의 장작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장작으로 끓여 차를 내자 거지는 차도 물도 장작도 불도 좋지만 주전자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소매 속에서 자사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자사오의 차를 우려내니 향이 정말로 뛰어났고 부자는 그 주전자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돈을 얼마든 주겠다고 했지만 거지는 이 주전자는 내 생명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라며 떠나려 했습니다. 부자는 재산의 절반, 둠의 전부를 주겠다고까지 했지만 거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주전자를 놓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처지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전자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집에서 함께 살며 먹고 지내시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그 주전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오. 거지는 생계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살며 매일 주전자를 소중히 바라보고 차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고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두 사람은 지음지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 당신이 떠나면 내가 그 주전자를 잘 보관해 주겠습니다. 거지는 감동에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지나 거지가 세상을 떠나자 부자는 마침내 그 주전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주전자를 바라보며 기뻐했지만 어느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거지와 함께 차를 마시던 장면이 선명히 떠오르자 부자는 갑자기 주전자를 땅에 던져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결말은 뜻밖이지요.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주전자의 가치보다 함께 차를 나누던 우정이 더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조차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차가 지기와 함께 나누어진 것이라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다시 묻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한 사람의 지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지기한 사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세월의 비바람을 지나며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지기의 정은 말없이 따뜻하고 보이지 않는 동행이며 은근한 공명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포옹, 한 번의 눈빛으로도 충분하고 때로는 한 줄의 글이 첫눈에 귀하게 느껴져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께 삶과 사람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고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